안녕하세요, 호영쌤입니다.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차트의 내용을 조금만 다시 살펴보면요, 이런 가로축, 세로축, 보조 세로축 이런 거는 사실 쉽게 외워질 거예요. 왜냐면은 세로라는 거 다 알거든요. 이것도 가로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세로축의 제목이죠, 그쵸? 가로축의 제목이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좀 있다 그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하나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얘네들이에요. 데이터 계열과 요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 계열은 요 파란색 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열이 두 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국인과 외국인 계열. 네, 내국인 계열 이러면은 요거 뜻하는 거예요. 요 빨강색 선. 네. 데이터 요소는 요 데이터 계열에서 딱 한 개의 값을 데이터 요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는 여기 각 값을 표시하는 값, 얘를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표처럼 이렇게 아래에 표시해주는 데이터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용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가볍게 알아둬야 될 만한 것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쭉 지시사항을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 말씀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행열 전환. 이렇게 바꾸면은 보다시피 행과 열이 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렇게 네, 얘네들이 지금 다 여기로 들어가 버린 거죠. 행과 열이 서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트 종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차트 종류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첫 번째, 일단은 여기 선생님 좀 정리를 해놨어요. 추세선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3차원 표현이 안 되는 거, 혼합 표현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종류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참고하시고요. 쭉 배워나가다 보면 각각이 뭐를 뜻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 막대형부터 해보겠습니다.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이 있고요. 세로는 말 그대로 세로, 가로는 가로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자, 세로 막대형을 표현할 때는 보통 네, 값이 세로에 옵니다. 값이 세로. 그리고 항목이 가로에 와요. 무슨 말이냐면 세로에 지금 값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표부터 좀 살펴보면 학급이 총 3개의 학급이 있는 거예요. A반, B반, C반. 그리고 얘네들이 1일차, 2일차, 3일차에 몇 명씩 출석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요거를 차트로 표현한 거고요. 세로에 지금 값이 오고 있죠. 그쵸? 그리고 항목이 1일차, 2일차, 3일차 요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로 막대형은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래서 값이 가로에 오고 항목은 세로에 오는 게 이제 가로 막대형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 거꾸로 돼 있죠. 그쵸? 값이 여기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세로 막대형은 보통 언제 쓰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그 변화의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항목의 값이 변하는 거, 값 변화 이렇게 보는 게 가로 막대형입니다. 선생님 어차피 뭐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이 말도 그쵸, 사실 어떤 기준을 놓고 보냐에 따라서인데, 지금 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봤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 2, 3일차에 따라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데 여기서는 각 항목별로 값이 변하는 그 정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 비슷한데 네, 보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컴활 시험에서 요런 항목이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현의 방식을 좀 공부를 해 놓는 겁니다. 자, 꺾은 선형은 뭐냐면요, 사실 이거는 계열 하나를, 이 파란색 계열, 여긴 빨간 계열 이렇게 있잖아요. A반, B반, C반. 여기서는 계열을 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꺾은 선형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계열을 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선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타내요.
시간이 흐름에 따른 그 변화라든지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기 보면은 계열이 두 개 있잖아요. 일일 강우량에 따라서 황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변화와 추세, 뭐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일정한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형입니다. 원형. 자, 원형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데요. 원형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한 개의 계열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한 개의 계열만. 한 개의 계열에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어요. 비율 또는 관계를 볼 수 있다. 요건데 이게 원형이에요. 지금 이게 좀 작아서 그런데 선생님이 좀 지금 확대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확대해보면 네 1일차에 A반, B반, C반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네 요렇게 아니고요. A반이 1일차, 2일차, 3일차에 어떻게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요게 A반이. 그래서, 이거는 계열을 한 개밖에 표시 못해요. 한 개밖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네. A반이 지금 1일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만큼, 2일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요만큼, 요렇게. 만약에 1일차에 정말 많이 왔다면, 이게 좀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형이고요. 이 제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딜리트 누르면 또 지워집니다.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각 영역, 항목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A반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게 그 원형이고요. 그리고 원형은 각 조각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조각 같은 경우에는 각도 조절도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각을 이렇게 늘리면은 이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분리돼요. 네, 지금 너무 저건데 이렇게 조금만 옮겨도 되고요.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첫 번째 조각의 각은 조정이 돼요. 선생님 왜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은 없어요? 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첫 번째 조각을 90도라고 하면 자 여기 90도부터 첫 번째 조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조각은 그 값만큼 어차피 원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각만 각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형이었어요. 원형. 하나의 계열만 나타낸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도너청도 있어요. 도너청. 이거는 뭐냐면, 자, 원형은 원래 기본적으로 한 개의 계열만 표시를 한다 그랬죠. 하지만 도너청은 여러 개가 가능해요. 계열이 가능함.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지금, A반, B반, C반, B요소, C요소. 그러니까 맨 안쪽 게 A반이고요. 그 다음 게 B반, 그 다음 게 C반. 요렇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이 표시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형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영역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모든 차트에 다 캡처를 해놨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쵸? 각 값의 합계 그리고 전체와의 관계를 볼 수 있음.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지남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합계 전체도 볼 수 있고 지금 지역 1이 차지하는 정도 2가 차지하는 정도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영역을 채워나가면서 보는 차트가 영역형입니다. 영역형. 자, 그 다음에 분산형 해볼게요. 분산형. 분산형은요, X축, Y축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공부하실 때 분산형은 꼭 XY라는 말이 나와요. XY. 좌표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표시해요. 그리고 항목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점으로. 하여 각 계열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보면 X축은 강우량, Y축은 황사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황사가 어느 정도 심하냐, 요걸 나타낸 거죠, 지금. 지금은 계열이 한 개 있어요. 여기 황사, 요거 표시하는 거. 만약에 또 다른 게 있다면, 만약에 미세먼지도 있다면 여기 또 뭐 주황색으로 또 표시돼서 또 점으로 표시하겠죠. 요렇게 나타내는 게 분산형입니다. 분산형. 그러니까 서로 각 값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죠. 분산되어 있어서 분산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면형은 이렇게 표면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표면형은 언제 쓰냐면요. 자, 두 데이터 집합 간의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장력과 온도에 따라서 네,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여기 값이 좋은지, 뭐 낮으면 어떤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집합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측정이 되는지, 요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으로 나타내는 게 표면이고요. 방사형은요,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이 어느 정도의 이 값을 갖는 건지 요걸 표현할 때 하고요. 보통 게임 하다 보면 카트라이더나 뭐 능력치,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게임 하다 보면 스피드, 그 다음에 힘, 마력,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방사형으로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 데이터 계열 값을 서로 비교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게 방사형입니다. 방사형. 자, 그 다음에 트리맵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맵. 자, 트리맵과 썬버스트. 요거는 뭐냐면요. 데이터를 계층 구조로 보여준다는 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적을게요. 데이터를 계층 구조. 서로 다른 범주의 수준을 비교합니다. 요거고. 자, 썬버스트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똑같이 여기도 계층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의 고리가 수준을 나타내요. 각 수준. 자, 요건데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 트리맵부터 먼저 보면요. 아침 식사는 파란색, 점심은 빨강색이에요. 점심 때 보통 점심 식사 안에서도 내가 먹는 판매된 음식들이 샐러드가 이만큼의 영역, 카스테라 이만큼, 커피는 좀 조금 팔렸죠. 그쵸? 이런 걸 나타낸 거예요. 이게 바로 트리맵입니다. 선생님 여기 계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보면은 요거 선생님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요걸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미국 주식에 있는 회사들의 시가총액 그 크기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기술주 여기 파란색 이게 영역이에요. 전체가 큰 계열이고 그 계열 안에 기술주도 있고 테크놀로지도 있고 컨슈머 여기는 애플은 하나의 계열이 따로 있네. 테크놀로지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여기 이만큼 서비스 있죠. 구글하고 메타 이렇게. 그 안에서도 구글이 차지하는 영역은 이만큼, 메타가 차지하는 건 이만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글 안에도 또 영역이 있다면 구글 안에서 또 사각형으로 또 표시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는 게 트리맵입니다. 트리맵. 그래서 여기 아침, 점심 이렇게 판매가 어느 정도 뭐가 얼마나 됐는지. 여기도 보면 팬케이크 안에 또 다양한 영역이 있다면 이 안에서 또 네모로 또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층 구조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썬버스트는 뭐냐면 이걸 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이건 잘못 나온 겁니다. 1일, 2, 1, 4 맨 안쪽에 있는 게 1분기, 2분기, 4분기, 1, 2, 3, 4분기예요. 1, 2, 3, 4분기. 자, 요건 좀 메모를 적어 놓을게요. 안쪽에 있는 고리는 1,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요거 잘못 나왔어요. 3분기, 4분기. 요렇게입니다. 요거 보면 안쪽에 있는 고리는 1, 2, 3, 4분기요. 그럼 1분기에서 여기 1월, 2월, 3월이 있는 거고 2분기에도 4, 5, 6월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영역이 차지하는 정도를 이렇게 고리로 나타낸 거예요. 고리. 요거는 네모로 나타냈다면 요건 고리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2월에는 1, 2, 3, 4주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 1월에는 왜 1, 2, 3, 4주가 없어요? 이건 값이 지금 없는 거예요. 값이 없으니까 빈칸으로 표시한 거고 2월만 값이 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선버스트. 그 다음에 주식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주식형도 사실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주가의 변동 나타내기도 하고요. 사실 주가 말고도 이거 뭐 강우량이라든지 아니면 연간 기온이라든지 이런 등의 데이터 변화도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혼합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2개 이상의 차트가 혼합되어 있는 거를 혼합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콤보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배워봤습니다. 차트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막대형, 그 다음에 꺾은 선형, 원형, 도넛형. 그쵸? 도넛형은 사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막상 차트를 만들려고 보면은 도넛형이란 말이 안 보여요. 여기 보면 추천 차트에 모든 차트 보면 도넛형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원형 안에 요 안에서 있습니다. 3차원 원형도 있고 여기 도넛형 요거예요. 요거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꼭 이렇게 따로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쿼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공부를 했고요. 여기도 보면 3차원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3차원. 네. 근데 3차원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요런 거는 3차원 표현이 안 돼요. 주식형, 분산형. 분산형 뭐였죠? 그쵸. 점으로 표시했던 거 요거 이런 건 3차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도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좀 몇 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요 정도 공부하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막대형 차트에서 막대형 알죠? 세로막대, 가로막대 있었죠? 아유, 이게 답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자,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데이터 계열이라 그러면 뭐를 뜻하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요런 계열, 요런 계열, 요런 계열. A반, B반, C반. 요거예요. 요걸 나타낼 때 옳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건데, 자, 채울 때 파일, 그림 파일, 뭐 이런 거 됐었어요. 돼요. 근데,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요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요거는 2번. 네. 그리고, 그쵸. 쌓기는 그림이 하나, 둘씩 쌓여요. 여기 보면은, 여기 채우기겠죠. 채우기. 여기 그림으로 채울 때, 네, 이게 쌓아 올라간다 이거죠. 쌓아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이 있으면 차곡차곡 여러 개가 쌓아지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렇게 되는 거고, 느리게 하면 그림이 쭉 늘어나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은, 네, 이것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표가 있고 차트가 있어요. 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그리고 계열 겹쳐져 있죠, 지금. 계열 겹쳐져 있죠. 우리가 요거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네.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축서식에 주눈금과 보조눈금이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 보면 세로축이잖아요. 주눈금도 있고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선이 가 있죠. 요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거 보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 주눈금, 보조눈금의 안쪽으로 표시된 거. 요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말이죠. 자, 데이터 계열로는 남과 여가 있다. 남녀 있네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이 답이겠네요. 이렇게 다 맞았으니까. 표 전체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 보면 아니에요. 그쵸? 지금 남자의 합계, 여자의 합계는 없어요. 그쵸? 여기 없는 거죠. 요거 1반의 합계, 2반의 합계, 3반, 4반의 합계가 요게 지금 여기는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 합계는 뭐 이게 남의 합계, 여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이렇게 1반, 2반, 3반, 4반에서 합계가 이만큼인데 1반의 합계,
2반의 합계. 이거는 지금 여기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표 전체 영역을 사용한 게 아니라 9번부터 요 82까지만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40번, 요 풀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렇게,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값이 있다면, 만약에 이거를 숨겨버리면, 이렇게, 열을 숨겨버리면, 차트에 표시가 안 됩니다. 지금, 수량을 숨겼는데, 지금 수량이 아까 있었는데 빠져버렸죠. 그쵸? 아까 막대기 2개였잖아요. 이렇게 수량 있었는데, 수량을 숨기면은 표시가 안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다. 차트 제목이라든지 축 제목이라든지 범례 이런 것들을 이동되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말로 외우는 것보다 한 번씩 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는 게. 네, 이동되죠. 그쵸? 이동이 이렇게 되고, 제목도 마우스로 이동이 되고, 그쵸? 이거 이제 그림 영역인데, 그림 영역도 이동이 되고, 네. 지금 축 제목이 없는데, 제목도 이동이 됩니다. 이게. 여기 제목이 있으면 이동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의 크기를 조절하면 맞춰서 조절된다. 아니죠. 이거는 Alt 키를 눌러야 되죠. Alt 키를. 서식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자, 선생님이 여기 추세선, 여기 저거 정리해놨죠? 추세선은 얘네들은 안 돼요. 원형, 도넛형, 방사형, 표면형, 3차원. 요거는 추세가 안 되는데, 자, 이거는 뭐죠? 이거 분산형이에요. 분산형은 추세가 됩니다. 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분산형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여기 분산형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추세선, 네, 추세선이 같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표시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네,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옳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자, 계열 옵션 첫 번째 조각은 지금 0도예요. 0도. 여기 0도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리고 차트 종류는 원형이다. 3차원 원형이죠. 이거 3차원 원형. 3차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그것도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문제가 좀 별론데, 네, 이건 3차원 원형이 아니라서 이게 틀린 말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면은 데이터 레이블의 내용이라는 항목 이름과 값을 함께 표시했다. 네, 요거 맞습니다. 요거 맞아서 3번이 답인데, 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원형이거든요, 이거. 원형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3차원 원형이 있는 건데, 그걸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적 세로막대형. 네, 세로막대형. 이렇게 누적된 값을 나타내는 거. 요렇게 생겼고요. 행렬을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값이 바뀌었죠? 네. 지금 값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세로축에 보조 눈금. 네. 추가가 됐죠? 네. 보조 눈금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선을 추가해야 돼요. 선을. 그래서 보조 눈금만 추가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선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3번이 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이게 요것만 봤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기면요. 그래서 요거 3번이 어쨌든 답이고, 범례는 위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원래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 3번이 답이고요. 이게 다 기출문제였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좀 기출문제라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꺾은 선형 차트, 일정 간격의 데이터의 추세를 나타낸다. 네, 맞죠. 추세를 나타내는 거. 원형 차트,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며 여러 데이터 계열. 네, 원형 차트는 뭐라 그랬죠? 한 개의 계열을 표현한다 그랬죠? 여러 개가 되는 건 뭐였죠? 도노청. 네, 도노청.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네, 3번, 4번 다 맞는 말입니다.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거는, 자, 변경이 가능한 거. 네, 이거는 얘는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가 됩니다, 얘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게 영역형이죠, 이게. 여기 차트 종류, 불과한 거. 여기 써놨으니까, 요런 걸로 좀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요렇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세로, 축 서식에 따라서 단위 간격을 95로 설정했다. 아니죠? 지금 단위는 5마다 값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최대값이 95죠?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고, 그 다음에 계열색 계열 겹치기를 썼다. 아, 계열 겹치기를 썼는데 음수인 경우에는 이게 벌어진다 그랬어요. 양수면 겹쳐지고. 그래서 이거는 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2번이 답이고. 네. 보조 눈금선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말이고. 영어는 그 레이블이 들어간 거 맞는데 안쪽 끝이면요. 여기에 표시돼요. 여기 막대기 안쪽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볼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요거. 범례가 표시되어 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범례가 없죠? 없어요. 이거는 축 제목이죠. 그쵸? 그래서 범례가 없어서 1번이 답입니다. 제목은 있네요. 묶은 세로 막대형 맞네요. 그쵸? 기본 세로 축에는 요거죠. 요거. 영업실적이라는 제목이 표시되어 있죠.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여기 차트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이 기본사항 요거를 선생님이 지시사항을 써놨으니까 요 정도로 쭉 해보시면 이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거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좀 쫙 모아놨어요. 근데 이제 다 풀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랑 적어서 이 파일 안에 강의 아래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 다음에는 인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차트에서는 꼭 2문제 이상 꼭 출제되니까 꼭 공부하셔서 차트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